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이 회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회원 가입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일단 시작은 인덱스, 이거 첫 페이지에서 자, A 태그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는 그 자동 완성이 전혀 지원이 되지가 않아서요. 네, 일일이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좀 번거롭다면 그 깃을 확인하셔서 어, 가져다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저도 혹시나는 오타의 위험을 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주소를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용 링크,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 이동용 링크, 그리고 목록을 보기 위한 링크 이렇게 세 가지의 링크를 배치를 하고요. 이제 요걸 각각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가 출력이 되게끔. 자, 그러면 먼저 멤버 컨트롤러가 필요하고요. 링크를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get 매핑 방식을 이용하고요. 자, 멤버의 세이브 폼에는 세이브 JSP를 띄워주도록 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앞에 주소를 다 멤버로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할 거라서 이제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뭐 크게 뭐 하든 안 하든 문제는 안 되지만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주소는 이렇게 그 컨트롤러 단에다가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공통 주소를 포함 표현을 하고 그 이하의 주소를 각각의 메서드에서 뭐 게시든 포스트든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적절한 걸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러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주소를 쓰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이런 주소를 받아주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ave HTML, JSP. 자, save JSP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화면 쪽은 되도록이면 기존 내용을 좀 가져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어떤 자동 완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JSP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 첫 번째 문장이 또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야 우리가 모델에서 담아온 값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JSP에서 제공하는 뭐 어떤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HTML 기본 문법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반드시 파일을 만들 때는 요 확장자까지 다 같이 만들어 줘야만 제대로 된 JSP 파일이 생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자, 그냥 이
중요한 거는 요 폼 태그와 인풋 태그 요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폼 태그가 이 인풋 태그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폼 태그의 어떤 액션 값 네. 이 여기에 입력된 값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네. 요 주소로 보내겠다. 어떻게? 포스트 방식으로. 자, 보내는 이 값들은 이제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이 보이도록 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페이지, 그래서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나이 부분은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 나이 부분은 우리가 정수로 사용을 할 건데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무심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자를 넣게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뭐 크게 문자를 쓰든 숫자를 쓰든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당연히 에러가 나죠. 왜냐? 이 주소 요청을 포스트로 받아주는 그 컨트롤러 메서드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연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404가 아닌 이유는 지금 이 화면을 띄우기 위한 get 처리를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요청이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보내는 방식은 포스트고 여기에 받도록 되어 있는 방식은 게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get 포스트가 또 맞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먼저 이 에러가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회원가입 정보를 받아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포스트 매핑 그 컨트롤러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냥 같이 타이핑을 하고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메서드로 그 회원가입 정보를 다 보내줘야만 되는데 그 정보를 받는 방법은 뭐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편리한 방식을 스프링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클래스를 이제 DTO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DTO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어, 자, 멤버 DTO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는 개퍼 셋 스트링 그리고 이제 회원과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모두 정의를 합니다. 멤버 이렇게 네, 5가지 아까 그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받은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 DTO 클래스는 뭐 회원가입을 받아줄 때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위한 것도 있고 나중에 어떤 그 조회 정보를 화면에다가 보여줄 때 전달하기 위한 그 용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원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표현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네, 이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정보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네임에 작성한 이 대소문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DTO의 필드가 있어야만 됩니다. 뭐 대소문자 하나라도 틀리게 쓰면은 네, 제대로 그 값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드와 네임값 항상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멤버 DTO 그 객체로 받아준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DTO에 담겨 있는 값들을 결국 최종 목적지는 D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선 그냥 일반적인 구조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서비스 클래스로 넘겨주고 서비스 클래스에서 리파지토리 클래스로 넘겨주는 네, 그러한 구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그 이제 일단 클래스부터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패키지, 리파지토리 패키지. 네, 이렇게 패키지가 있고, 자 서비스 패키지에는 멤버 서비스 클래스, 서비스 어노테이션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 리파지토리 클래스. 얘도 마찬가지로 리파지토리 어노테이션이 붙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들이 붙어 있으면 이제 스프링이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이제 이런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들은 스프링 빈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선 의존성을 이제 주입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 단에다가 required args 컨스트럭터를 이용하고요. private final 네. 요 방식으로 네, 의존성을 주입받고 이제 서비스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자 그럼 서비스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거 반드시 이 파이널은 필수입니다. 이제 요 어노테이션을 이것도 이제 롬복의 어노테이션인데 이 어노테이션은 파이널이 붙은 필드만 가지고 생성자를 만드는 그러한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받는 걸 이제 생성자 주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갖고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멤버 서비스의 save라는 메서드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자, 요 결과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리턴을 받아오는 건 좀 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어쨌든 저장한 정보를 이제 인트 타입의 정 인트 타입으로 리턴을 받고 그 리턴 값이 0보다 크냐 이걸 따져서 이제 결국 여기는 가입이 성공했다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입이 실패했다는 케이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create 메서드 하고 여기서도 사실 그 좀 이렇게 좀 구조를 가져가다 보면은 되게 서비스 클래스가 굉장히 좀 하는 일이 없다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서비스 이게 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클래스의 어떤 활용도는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 지금 주로 이 회원 프로젝트에서는 서비스 클래스는 뭔가 되게 존재감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 빼기에는 또 전반적인 구조가 좀 맞지 않아질 수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게시판 하다 보면은 또 서비스 클래스가 또 할 일이 많아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요 구조에서도 뭐 할 일을 많이 만들려면 또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의 세이브 메서드는 그 리파지토리 세이브를 호출해서 그 호출 결과를 그냥 넘겨주는 그냥 중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파지토리에다가 세이브 메서드를 정의를 하고요. 자, 이제 이 리파지토리 클래스는 이제 DB 쪽과 연관이 있는데 어, 이제 중간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거냐 이제 마이바티스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파지토리 클래스의 역할은 이제 마이바티스의 어떤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기능별로 이제 쿼리문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적절한 쿼리들을 이제 호출해주고 뭐 매개 변수가 있다면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리턴 값이 있다면 또 리턴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여기서 끊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부분은 이제 뭐 이런 프린트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있는 값들이 제대로 전달되어 오고 있는지 이 값이 제대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저도 같이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 save JSP에서 입력한 값이 여기까지 잘 와서 프린트가 찍히느냐 요 콘솔에 이제 그것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B 연동하는 내용은 조금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페이지를 다시 열고요. 가입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냥 다시 새로 고침처럼 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확인할 거는 요 콘솔에 그 이 DTO 값이 이렇게 그 save JSP에서 입력한 값이 그대로 잘 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만약에 이 나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문자를 넣었을 때 이럴 때는 400이 나옵니다. 400. 그러니까 어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스프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좀 유형별로 좀 정리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400, 그 다음에 뭐 유효하지 않은 요청 메시지 프레이밍, 뭐 이러한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다. 400 코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냐? 자,
나이 필드는 우리가 정수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클라이언트가 문자를 입력한 거죠. 문자를 입력했는데 그러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DTO에 담겨서 컨트롤러로 넘어오는데 어, 이제 이 문자가 정수로 담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뭐 알아서 형변환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 멤버 에이지 값을 이 필드 값으로 세팅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터지는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뭐 실행하면서 잘 되는지 확인할 때 반드시 이 나이 부분은 네,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숫자를. 네, 숫자를 꼭 써줘야 네,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요. 콘솔에는 어떠한 익셉션도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니까 좀 유의하시고 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파지토리 클래스까지 잘 전달이 되는 건 확인을 했고, 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